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불장 시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수익률은 재미없을 것 같고, 또 작은 시총 코인은 무섭거나 많이 올라버려서 사기가 망설여졌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큰 시총 대 작은 시총 코인의 적절한 비율과 또 그 종류를 나름대로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포트폴리오에는요, 보수적인 접근을 위해서 라지캡과 미들캡 정도의 시총 큰 코인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코인의 진심인 기관들의 포트폴리오나 혹은 큰 거래소의 이제 벤치마킹 지수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코인들을 알아야 그런 코인을 참고해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중에 한 기관인 플랭클린 템플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그레이스케일, 블랙락 많이 들었는데 템플턴은 좀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포트폴리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1월 18일에도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트윗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해킹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었는데 볼게요. 일단 솔라나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찬양을 했었던 거죠. 또 솔라나의 인프라 코인들 디핀 그리고 디파이, 밈코인, NFT, 파이어댄스 등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뭐 솔라나 ETF가 되냐 마냐 갑자기 사람들이 논쟁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외에도 공식 계정에서 비트코인 오디널스나 뭐 레이어 2 솔루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사실 저는 비트코인 오디널스는 그렇게까지 좋게 보진 않았는데 많이 공부를 기관이 하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도 뭐 신빙성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언급하지 않은 레이어 1 블록체인들도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공부를 많이 했음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이 트윗을 보고요. 머스크가 생각이 났었어요. 2020년도 초였던 것 같은데요. 세계 1위 부자 머스크가 갑자기 도지를 가지고 트윗에서 계속 장난을 치는 걸 볼 때, 이거 해킹된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생각을 처음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심이었죠.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이거 해킹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조목조목 얘기를 한다는 거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해킹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작년 말에도 모든 국가는 국고에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할 거다. 템플턴의 어떤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행동이 진심인지를 보기 위해서 봤더니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직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수수료를요 0.1%를 바로 인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프랭클린 템플턴의 ETF는요 최저 수수료입니다. 11개 중에서요. 그리고 자산 운용 규모를 100억 달러까지 늘릴 때까지 이제 비록 기한은 8월 2일로 한정을 해놨지만요. 수수료를 면제한다. 공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공짜인데다가 최저 수수료다. 무슨 얘기입니까? 업계 초반에 ETF 시장의 파일을 잔뜩 가져가서요. 어, 향후에 올 불장을 대비한다는 거죠. 8월 2일까지 공짜. 그러면 24년 하반기나 25년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파일을 키운다는 거. 행동을 보시면 일단 진심인 걸 알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작년 12월 31일자 조금 지난 데이터긴 하지만요. 여기 보시면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회장이 직접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너무 길기 때문에 요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투자 전략, 스트럭처, 뭐 소유권 다 넘어가고 최소 투자 금액이 얼마였느냐 이거는 ETF 승인되기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름아름 이제 고객들에게 투자를 받은 건데요. 최소 투자 금액이 5만 달러, 약 한 6천만 원 조금 넘는 것 같네요. 이 얘기인 즉슨 한번 팔아보니까 부자들 수요가 있구나. 6천만 원 넘는 돈을 최소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뭐, 다들 억 단위로 넣었다는 말이잖아요. 수요가 있는 걸 판단을 하고 ETF에 참전을 했구나. 이거를 개인적으로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그들의 템플턴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라지캡에 넣어야 할 코인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째,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그리고 폴카닷, 폴리곤, 체인링크, 유니스왑, 뭐 코스모스, 파일코인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거는요. 비트코인을 커런시, 화폐라고 언급을 한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68%, 이더리움 22%, 둘이 합치면 몇 프로인가요? 91%가 작년 말 기준 그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얼마나 이제 확실한 거에 투자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비트 이더 91% 이것도 눈에 띄었고요. 또 제가 여기 선을 그어 봤는데요.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요 선 위로는 어느 정도 기관들의 검증이 끝난 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사라지네, 뭐 망하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 힘들 것 같은 이미 기관들의 채택이 많이 됐기 때문에요. 제가 폴카닷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넣고 싶긴 한데 아발란치랑 그래도 좀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럼 어떤 걸 저는 갖고 있든지 좋아하느냐? 갖고 있는 걸 제가 하트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폴카닷, 폴리곤, 체인링크는 제가 들고 있고 실제로 많이 좋아하는 코인이고요. 여기 구름 표시 비스무리한 건 뭐냐? 아발란체랑 코스모스를 이렇게 표시해봤는데 요거는 제가 사고 싶은데 못 산 겁니다. 저도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 사고 싶은데 못 산 코인이 아발란체와 코스모스다. 제 형은 코스모스 들고 있습니다. 업비트에 이자를 맡기고 있는데, 그래서 요건 이제 뭉게구름으로 표시해봤고, 파일코인은 들고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번개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좀 요약을 해보면 커런시,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였죠. 커런시의 투자를 68%, 그리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 29%, 뭐 인프라 1%, 디파이 0.8%, 뭐 이런 식으로 화폐라고 비트코인을 표현한 게 눈에 띄고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라지캡 코인의 투자를 91%, 이게 뭔가요? 요겁니다. 요거 비트랑 이더 합친 것만 이들은 라지캡이라고 쳐줍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볼 때는 솔라나 아발란체 다 큰 건데요. 이 친구들은 이더 이하는 다 그냥 미들도 아닙니다. 스몰캡이라고 분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보수적으로 운영하는지 확실한 거에 큰 돈을 넣는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다른 것들도 많이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라지캡, 미들캡 포트에 참고할 만한 이제 나스닥에서 크립토 인덱스로 참고하는 지수를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이 나스닥 지수가 이 코인들의 비중을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처럼요. 어떤 코인들이 있느냐, 나스닥에 포함된 지수. 요 정도 있네요. 일단 23년 9월 기준이긴 한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코인, 체인링크, 폴카다, 스텔라, 유니스와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있는데 눈에 띄는 건 아까보다 더 심합니다. 비트코인 66%, 뭐 이더리움 30%, 이거 두 개 합치면요 97%입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지수라는 게 결국은 비트와 이더의 방향과 같다고 보시는 게 좋겠죠. 얼마나 더 보수적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체인링크, 폴카닷, 스텔라는 사실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하기 때문에 번개를 줬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표시를 한 것 같아요. 하트 이 정도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계속 하트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라이트코인, 유니스왑, 뭐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코인들을요, 미국에서는 OG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리지널 갱스터 혹은 올드 갱스터. 그러니까 왕년에나 잘 나갔고 왕년에 엄청 똑똑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점점점 이런 거죠. 뭐 하는지 모르겠다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사람의 개인 차이,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런 OG 코인들을 포트에서 이미 없앴거나 슬슬슬 빼는 중입니다. 좀 튀어 오르면요. 저는 덜어내고 이제 새로운 코인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솔라나도 그랬었고 아발란체도 그랬었고 수많은 코인들이 나오는데 왜 계속 오랫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는 코인을 들고 있는 건 저는 좀 맞지 않겠다 싶어서 이런 코인들은 좀 빼내고 있다, 덜어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저의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벡트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 회사이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타벅스가 차린 거래소입니다. 주로 기관용이에요. 기관용이고 여기 근데 그 빌 게이츠가 항상 비트코인 욕하면서 요런 데는 또 투자를 해놨네요. 참 신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벡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알아보려고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봤더니요. 뭐 요런 게 뜨는 거죠. 당신 이메일 주소, 뭐 회사 주소, 회사 이름 이런 걸 쓰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잔챙이는 안 받는다. 개인들 안 받는다. 이걸 보고 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상장 코인만 보려고 빨리 좀 보려고 했더니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코인 파는지도 안 알려준다.
개미들에게는요. 그러면서 이제 한 예시를 앞에 이제 자기들이 표시를 했는데요. 밸런스, 그러니까 잔고라고 하면서 이게 뭐 한 2억 3천 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들 기관들 요 정도 있으면 들어와라. 뭐 이런 뉘앙스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2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큰 기관용,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미들 상대로도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기관 고객만 받고 있다. 검색을 자꾸 해보는데요. 자꾸 상장 폐지 뉴스만 뜨더라고요. 23년 5월에 규제 소문을 듣고 상폐. 무슨 얘기냐면요. 23년 6월에 SEC가 바이낸스 그 코인베이스 고소하기 직전에 아마도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수많은 코인들을 이때만 뭐 25개인가 상장 폐지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상장 폐지를 해서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읽진 못하고 이 중에서도 아발란체, 체인링크, 코스모스, 그래프, 인터넷 컴퓨터 요 정도만 제가 좀 좋아하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넘어갈게요. 23년 6월 그 게리 겐슬러의 난 이후에는 솔라나, 매틱, 에이다 뭐 증권 삼총사였죠. 상장 폐지를 여기서 했고 뭐 로빈후드에서도 상장을 했었죠. 저는 그때 열심히 여기 순서가 반대네요. 에이다, 폴리곤, 솔라나 순으로 막 사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차포 떼고 FAQ에서 결국 찾은 코인 없어요. 안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FAQ에 가보니까 우리 7개 이런 거 팔고 있어요 하는데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비트코인 캐시, 시바이누, 라이트코인 그리고 USDC까지 여기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증권성 이슈가 없는 것만 남기고 싹 다 없앴어요. 무슨 얘기냐? 뭐 비트 이더는 원래 증권이 아닌 거죠. 그리고 도지코인도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나온 밈코인이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돼서 나온 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도 뭐 비트코인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증권성 이슈가 있는 것 빼고 없는 것만 남겨놨다. 근데 하나 또 주목할 게 도지와 시바이누는 뭐냐? 특이한 거죠. 여기서 보면 밈코인 중에 도지와 시바이누는 이제는 더 이상 장난이 아니다. 뭐 도지는 시총 10위권 내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래 가겠구나. 그래서 도지랑 시바이누도 뭐 많지는 않지만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하트를 드리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와 시바이누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 들고 있고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기관들 상대로 이들이 들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선호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CM이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북미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 시카고에 있는데요. 이들이 크립토 벤치마크를 이제 지수를 하는데 넣는 코인들이 이렇게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중에서 제가 하트를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게 ABC 알파벳 순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저는 알고랜드 좋아하고 갖고 있고요. 비트코인 좋아하고 아발란치 사고 싶지만 없어서 구름 표시 예전에 했었죠. 그리고 카르다노 들고 있고 체인링크도 있고요. 코스모스 없으나 사고 싶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플로우 이 참 메타버스 뭐 삼총사인데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들고 있어요. 그러나 좀 번개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번개를 드렸고요. 이더리움 제가 역시 좋아합니다. 파일 뭐 번개 맞아야죠. 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카닷, 뭐 폴리곤, 솔라나 제가 좋아하는 코인들이고요. 이 중에서는 스텔라 저도 들고는 있지만 뭐 리플과 함께 굉장히 힘들게 하는 코인이죠. 좀 번개 맞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제가 왜 이렇게 시총 큰 코인만 소개를 하고 많이 얘기를 하느냐? 시총 작은 코인도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요. 한 페이지로 끝낼 겁니다. 그 이유는요. 작은 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총 큰 코인들도 많이 좀 채워놔야 된다. 최소한 절반 이상, 저는 70% 이상은 채워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한 예로 손정희 회장이 또 2월 6일자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마이너스에 손 댔나? 1조 투자한 회사도 또 망할 것 같다. 저번에 그 위워크인가요? 공유오피스 19조 날리더니 이번에 1조 투자한 회사가 파산 위기다. 보시면요. 뭐 인바이테라는 유전자 검사 회사인 것 같은데요. 한때 뭐 잘 나갔어요. 그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투자를 하고 잘 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 고문을 고용하고 좀 임박했다는 거죠. 구조조정이요. 파산까지 검토 중인 것이다. 그래서 하루 만에 77% 급락했다. 이런 투자의 전문가들도요. 정말 뭐 상장 폐지 가지고 날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야 오죽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시총 큰 코인들을 반드시
많이 꽉꽉 채워놔야 된다. 설사 시총 작은 게 다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한번 보세요. 여기 모네로 코인, 뭐 오지 코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이 친구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뭐 모네로 대시, 제트캐시 한때 뭐 시대를 풍미했던 프라이버시 코인이잖아요. 근데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 2월 6일자 한다고 해서 뭐 실제로 한 그날에만 2, 30%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요런 코인들 이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시대를 잘못 태어났거나 뭐 규제하는 시대에 태어난 거죠. 아니면 뭐 고위 관계자가 안 좋게 봤거나 이렇기 때문에 시총 큰 코인들은 반드시 내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 그런 전제하에 작은 시총을 얘기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로 끝냅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최근에 좀 언급을 했거나 좋게 보는 코인, 갖고 있는 코인들을 기억나는 대로 한번 써볼 텐데요. 일단은 최근에 얘기했던 섹터들 중에 가장 고평가는 단연 AI겠죠. 그리고 디핀, 인프라 쪽 코인과 게임 코인이 한 중간쯤 될 것 같고요. D석, 그러니까 탈중앙화 소셜미디어 코인들이 제가 볼 땐 가장 저평가다. 뭐 디파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순으로 그러니까 좀 고평가, 뒤로 올수록 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저도 정통 AI들이 있잖아요. 뭐 비텐서 타오라는 코인과 뭐 패치아이나 이런 코인은요. 너무 올라서 못 샀어요. 가는 놈이 더 가는 줄 알매도 못 샀습니다. 안 떨어지면 안 사야 됩니다. 이걸 뭐 추격 매수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고요. 대신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코인들, 뭐 랜더 코인, 아카시 코인은 디핀에도 해당이 되고 AI에도 해당이 됐기 때문에 요런 코인들은 좀 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로 좀 샀습니다. 뭐 1월 6일, 7일 때인가요? 그때 좀 떨어질 때 많이는 못 샀고 조금 샀고요. 뭐 더 그래프라는 코인도 사실 AI 코인이 아니었잖아요. 원래부터 있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좀 들고 있었는데 요런 코인도 이제 운이 좋게 AI 코인에 분류가 되면서 요런 코인 위주로 떨어질 때 살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여기 달나라 가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기본 생각이고요. 뭐 디핀 인프라 쪽 코인은 어 원래 들고 있었던 거 파일 참 번개에 아까 표시했지만 힘들게 하는 코인이지만 파일 들고 있고요. 인터넷 컴퓨터 프로토콜도 디핀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코인들은 들고 있거나 좀 떨어지면 살려고 노력 중이다. 요 게임 쪽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AI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은 저평가됐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게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뮤터블 X, 빔, 그리고 샌드박스 마나, 디센트럴랜드도 게임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는 가더라고요. 좀 민망하긴 한데 요건 메타버스죠. 그러나 요런 코인도 그리고 슈퍼버스까지는 뭐 다 좋게 보고 좀 들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여기 위에 써놓은 것들은요. 그 외에도 일본의 게임 코인 오아시스 그리고 로닌 그 엑스 인피니티 플랫폼이죠. 이뮤터블 X도 플랫폼이듯이요. 그리고 일루비움, 뭐 가스 언체인지드는 이뮤터블 X 위에 올라가 있는 게임 코인들 그리고 슈라프넬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총 쏘는 게임 소개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 범고래 TV쇼 거기에 헬로우 토큰 얘기를 드렸었고 뭐 라크 데이비스가 뭐 일루미아였나요? 이런 코인들도 소개를 했었는데 이 뒤에 두 개는 시총도 워낙 작고 저도 돈이 있어도 안 살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소개를 한 거지. 요런 거는 저도 이게 이 중에서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뭐 쉽게 살이라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아무튼 게임 쪽에서는 요 정도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소셜미디어 토큰은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디소 코인 그리고 INSP 인스펙트라고 해서 그 트위터와 연계되는 이제 웹3를 지향하지만 웹2와 함께 이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중간 과도기적 성격으로 들어가는 이제 뭐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스크 네트워크 누가 여쭤보셨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성향이. 그래서 뭐 헬로우도 그렇고 인스펙트도 그렇고 웹3가 웹2와 약간은 겹치는 형태에서 오는 게 아닌가, 과도기적인 형태로서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디소코인은 완벽한 이제 웹3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직 그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도 그냥 섹터를 구분하지 않고, 뭐, 엑셀라, 뭐, 뉴트론, fon드, 가리, 요거는 이제 뭐, 인도 코인들이었죠. 피스, 오라클 코인 쪽, 또 조라고, 뭐, 라크 데이비스가 얘기했던 거, 덱스 코인이죠. 그리고 스케일, 멘틀 요런 쪽은 이제 레이어 2 코인들인데요. 요런 코인들에 대해서 이게 제
관심 종목에 있고 뭐 샀거나 뭐 떨어지면 좀 살려고 노력하는 코인들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덜컥 사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요. 내일이라도 마이너스 50%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투자하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인스펙트라고 해서요. 제가 뭐 데소코인과 함께 좀 탈중앙화 쪽 코인이기 때문에 살려고 딱 샀어요. 잘 샀다. 세 번 분할을 해서 샀더니 한 0.2달러 정도 평단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자마자 한 0.24, 0.25불까지 올라갔어요. 한 20, 30% 올라갔으니까 아, 역시 난 잘했어 했는데 바로 한 이틀이나 지났을까요? 0.17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한 20, 30% 갔다가 바로 마이너스 20, 30% 가는 걸 보고 야, 이런 코인들은 정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코인들은 언제 사라질 수도 있지 모르고 이 이미터블 X는 시총 30위권 코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크기도 하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이 친구마저도 큰데 하물며 이런 작은 코인들은 엄청난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만 공부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저는 시총 큰 코인 70%, 그리고 작은 시총은 약 30% 정도의 황금 비율을 가지고 이게 제 불장에 맞을 저의 황금 비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애플,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있잖아요. 애플, 마소, 구글 뭐 주식이 좋긴 하죠. 근데 시총이 세계 1위, 2위, 3위인데 이걸로만 내 포트폴리오를 또 채울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큰 것 대 작은 것 비중을 현재는요, 한 8대2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근데 이것을 약 7대3 정도로 변경한 후에 불장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작은 코인을 사야 될 거고, 그러려면 큰 하락이 한두 번 정도 나와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락 안 오면 못 사는 겁니다. 그냥 안 살 겁니다, 저는.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린 전략대로 하락 초반에는 시총이 큰 친구들 위주로 사다가 그리고 며칠 쭉 하락이 이어진다면 이제 사고 싶었던 작은 시총 코인을 더 많이 떨어져 있을 거잖아요. 매수할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시총 코인은 누구도 성공이나 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공부하신 후에 매수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